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생중계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공천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에 어떤 입장을 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첫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전 10시부터 90여 분 동안 이뤄질 신년 기자회견에는 내 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으로 2년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국방,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경제와 문화에선 청년 유튜버들도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조해온 국민 통합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맞물려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환율 급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MBN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배후와 공모 세력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대통령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119!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분을 찔린 이 대통령은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가덕도 피습 사건을 만장일치로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총리실은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도 재개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후와 공모 세력,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 현재 범인은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모든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됩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 2가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두 혐의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던 걸 전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한 전 총리의 오늘 선고 공판은 MBN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첫 소환인데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시간 가까이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자체는 새벽 2시쯤 끝났지만 강 의원은 자신의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2021년 말 강 의원을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고 이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좌관 보고를 받은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는 강 의원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가족회사가 상임위 활동에 맞춰 사업을 잇따랐다네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서울시 의회에 보관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의원이 이 회사들의 실소유가 아니냐는 의혹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곳은 최소 7곳입니다. 지난 2021년 김 시의원의 친동생 A씨는 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을 사들이고 SH와 청년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매입 약속을 받은 건데 A씨는 오피스텔 2동을 올린 뒤 SH로부터 282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누나들이니까 머리는 크게 기르면서 우리는 몇십억을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 밖에도 김 시의원은 상임위로 옮길 때마다 각종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가족 회사가 거둔 매출은 최소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씨 의원이 서울시외 가족회사 5곳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소유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과 지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데 김경 의원이 실소유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결국 김씨 의원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서울시 사업을 따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친동생 회사를 실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신천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직 신천지 고위 간부로부터 2인자의 육성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여기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간부는 신도들의 집단 입당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정교유착 정황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직 신천지 고위 간부가 수사팀에 제공한 겁니다. 신천지 2인자로 통했던 고모 씨가 다른 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언급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일을 제공한 전직 신천지 간부는 권성동과 신천지 사이 접촉이 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신천지 연루 의혹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하기도 했는데 당시 권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집단 입당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전직 간부는 대선 뒤 2023년에도 꾸준히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사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집단 입당 관여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에 권 의원 측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제 신천지 연루 의혹 수사선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확보한 신천지 2인자 육성 녹음엔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드러나자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정 간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듯한 시도가 담겼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이 파악한 녹음 내용에는 고 씨가 전도부장이 한 것이다. 지역에 가서 당원을 가입시키고 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고 특정 간부가 주도한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발언입니다. 합수본은 녹음 파일을 제공한 신천지 탈퇴 간부 최모 씨를 상대로 신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캐물은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당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쪽 당에 힘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힘을 보여줘야 된다. 독려를 했던 걸로 제가. 또 합수본은 2022년 대선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대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집단 당원 가입을 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집단 입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았던 신천지 전직 청년회장을 소환한 합수본은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전 경호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연속 무산됐습니다. 청문 절차가 최종 불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모셔왔는데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명으로 이어지는 건지 먼저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이틀째 공회전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로또 청약과 같은 핵심 의혹과 관련해 90건의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이 후보자 측이 뒤늦게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곧바로 개최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이지만 청와대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열려 소명할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만큼 이 후보자의 추가 자료를 두고 여야의 막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최종 불발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서남빛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합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논란이 많더라도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 자리에 서서 국민에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먼저 청문회를 해야 그에 대한 국민 반응을 보고 임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청와대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요청 이후에도 파행이 이어진다면 청와대의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 전이지만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지명했던 인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가 생리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고급이라 비싸다면 싼 것도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가격 정책 변화를 촉구한 이 대통령은 아예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게 사실이라며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면 싼 것도 생산해야 가난한 사람도 쓰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도 그 비싼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이런 식이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네.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 대상한테. 네. 돈을 대주는 거 말고 네. 생리대를 주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비싸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한다며 공정위엔 가격 담합 조사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한데 업무보고 한 달 만에 다시 문제를 꺼내들면서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습니다. 그제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도 청와대 만찬을 했죠. 오늘 자리에선 국정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문회는 이틀 연속 불발됐죠. 오늘도 청문회가 안 열리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장 대표를 찾아 쌍특검법 관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와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새 시즌 준비를 위해 오늘 나란히 출국합니다. 두 선수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 여부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이 남성은 일이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연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80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과 함께 살던 A씨는 먼저 흉기로 형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들에게 공격을 당한 어머니는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에 오셔서 도와달라 그러셨는데 보니까 불이랑 닫혀 있었어요.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자의한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피해자인 친형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친형 모두 사회복지 대상자는 아니었고 80대 어머니만 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은 거의 안 나와요, 집에. 경찰은 자해한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그 택시를 훔쳐 타고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 폭행에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이 남성, 알고 보니 전라남도 순천시의 공무원 간부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 무렵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택시가 들어섭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입구가 아닌 좌측 출구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지만 개의치 않고 밀고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이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비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 받아보라고 완전히 씌워지고.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순천시청의 과장 5급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탔다가 도중에 기사를 때리고도 모자라 그 택시를 빼앗아 타고 4km가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택시를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순천시는 즉각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 간부 공무원에게 강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를 차려놓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동남아 숙박시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조건 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접근해 모두 11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남성들이 숙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는 그럴듯한 콜센터도 차려놨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캄보디아 바벳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범죄 조직입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동남아에 있는 숙박시설에 투자해라 운영 수익을 주겠다고 192명에게 46억 원을 뜯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에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붙잡혀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줍니다. 수익금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이 주겠구나 하면서 더 큰 돈을 밀어넣게 되는 거죠. 조건 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64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활동하다 벌미가 잡혔습니다. 진주 보도가 있었고, 방금 방문도 있고.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은 대부분 20대로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에서 42명을 구속, 5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남은 6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이었던 어제, 이름대로 정말 최강의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내려앉은 강원도 산간 마을에는 굵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강화도의 서해 바다도 강추위에 얼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출근길을 재촉하지만 추위를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 춥네요. 저번 주에 좀 풀린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다가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전통시장에서는 난로에 손을 녹여가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히터 있어도 오늘은 소용이 없네요. 금방 손만 떼면 금방 손이 얼어붙어요. 말랑말랑해야 되는 생가자미와 생대구가 강력 한파에 꽁꽁 얼어붙어 딱딱해졌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은 영하 18도, 양구는 영하 2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칼바람으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체돼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를 비롯해 호남 서해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와 교통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네,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엔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칫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는데요. 한랭질환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대 남성 A씨는 밤중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50대 여성 B씨는 회식 도중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추위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한랭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통증을 줘도 통증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냥 딴소리를 계속 한다든지, 주소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고.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나뉘는데 일상에선 뇌와 심장, 폐 등 몸속 핵심 기관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흔합니다. 올겨울에만 벌써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근육이 떨리는 데다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건강한 성인이어도 심뇌혈관 질환자는 추위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얼굴이 빨개지듯이 말초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열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수분과 영양 섭취, 가벼운 실내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자와 목도리는 물론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은 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고 땀에 젖은 옷은 되도록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노약자는 누군가와 동반 이동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 최근 부인과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러 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같은 날 서울의 한 호텔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서도 목격됐습니다. 돈가스 가게와 호텔은 차로 20여 분 거리로 알려졌는데요. 온라인에선 돌아다니는 건 자유지만 여러 감정이 든다.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는데 한가롭다. 생중계 재판 지켜봐야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도 정교회 전통에 따라 얼음물 입수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지난 2018년 푸틴 대통령의 입수 장면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2021년 모스크바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입수 사진을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올해에는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한 설명만 나왔을 뿐 실제 입수를 증명하는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입수한 게 맞나, 73세 고령이라 얼음물 입수는 조심해야 한다, 시진핑과 장기 이식 이야기하더니 건강 신경 쓰나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별개로 일반적인 70대에게는 한겨울 얼음물 입수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SNS에서 친근한 소통을 시도했다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라라며 반말로 시민들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냉담한 누리꾼들의 반응만 돌아온 건데요. 첫 댓글부터 지난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백 시장이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해 논란에 휩싸였던 언론 보도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 시장은 신중하지 못했다라며 사과에 나섰는데요. 신천지 행사에 축전을 보낸 일 등 과거 논란들이 계속 소환되자 결국 백 시장 글을 삭제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안 하니만 못한 소통이다, 시정에 집중해 주세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데 1등 공신 역시 K-팝과 드라마 등 K 콘텐츠였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 방한한 10대 딸이 블랙핑크 모자와 응원봉을 챙겨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열성적인 블랙핑크 팬으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겁니다. Coreano in Italia ha atteso un lavoro straordinario di soft power che particolarmente con il K-pop. 세계인의 주목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호감도는 82%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가장 큰 힘을 실은 건 단연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입니다. I like Korean female actress Song Hye-kyo, and also the Korean drama is Please Answer 1988. 한국을 알게 된 경로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고 영국과 태국도 9%포인트 넘게 급상승했습니다. 2018년 20%에 불과했던 일본의 호감도도 40%를 넘어서며 동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인식 개선 흐름이 감지됩니다. K-pop, I like Blackpink, and Baby Monster, and cosmetic, more cheap than Japan. 문화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은 최근에 국내 정치적 갈등이 겉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K 콘텐츠에서 시작된 세계의 관심이 국가 전반에 대한 신뢰와 호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불거진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45분간 열릴 특별 연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예고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포럼 최대 화두는 단연 그린란드 문제입니다. We have to have it. They can't protect it. We'll be talking about it with the various people. Let's put it this way. It's going to be a very interesting Davos.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을 하루 앞두고 그린란드 2026년부터 미국 영토라는 푯말이 꽂힌 지역에 대형 성조기를 든 그림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이 부활하고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이라며 미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Competit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penly aim to weaken and subordinate Europe, even more so when they are used as leverage against territorial sovereignty. 그린란드는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경비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범인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들어섭니다. 전기톱을 든 남성이 달려들자 경비원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jaune frappe avec son poing pour faire céder la vitre. Puis cède d'une disqueuse. 경비원 중 한 명이 쇠봉을 들고 나타났지만 머뭇거리기만 할 뿐 끝내 포기하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절도범들이 보석을 훔친 뒤 탈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52초. 현장에는 최소 4명의 경비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대처를 하지 못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박물관의 허술한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A heist? Here? No, officer, I didn't see anything.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당국은 범행을 주도한 4명의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훔친 1,500억 원 규모의 왕실 보석 8점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스키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쩐 일일까요? 무거운 전자장비와 발전기를 하얀 눈밭에 설치하는 사람들. 잠시 후 빔 프로젝터에 불이 들어오더니 스키장 슬로프에 금권 정치란 문구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자 만화가 뜹니다. 스위스의 한 시민단체가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고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폈다며 비판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주변에 경비가 삼엄하게 깔리고 옥상엔 저격수가 배치됐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신껏 쓴소리를 하는 당당함이 돋보이네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가려울 때 효자손만한 게 없죠. 그런데 효자손 쓰는 법을 터득한 천재소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만나봅니다. 푸른 초원 위 암소 한 마리가 혀로 나무 빗자루를 집어듭니다. 고개를 휙 돌리더니 빗자루 끝으로 등을 박박 긁어대는데요. 배도 겨드랑이도 빗자루만 있다면 닿지 않는 곳이 없네요. 똑똑한 이 소는 오스트리아에서 반려동물로 살고 있는 13살 암소 베로니카인데요. 소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된 게 처음이라 과학계도 술렁이고 있답니다. 침팬지나 까마귀, 돌고래와 달리 그동안 소는 영리하지 않은 동물로 여겨졌다고 하죠. 베로니카 덕분에 소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네요. 영리한 동물 한 마리 더 소개해드릴게요. 중국 등산객들에게 유명한 원숭인데요. 호불호 뚜렷한 이 친구의 과일 먹방 감상하시죠. 둥실둥실한 원숭이 한 마리. 열심히 두 눈을 굴리며 등산객이 가져온 과일을 살핍니다. 과일 선물이 마음에 든 걸까요?
작은 입으로 맛있게도 먹네요. 노란 망고는 입맛에 안 맞는지 가차없이 골라냅니다. 중국 저장성 산 중턱에 살고 있는 티베트 마카크 원숭이 싱싱인데요. 약 10년 전 밀렵꾼의 덫에 걸려 안타깝게 왼팔을 잃었다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지금은 스님과 함께 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데요.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과일 먹방을 선보이면서 인기 스타가 됐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출받을 때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점수, 앞으로는 신용점수를 매기는 평가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는 10명 중 3명이 950점 이상의 최상위 점수를 받을 만큼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금융거래를 잘 하지 않는 청년이나 전업주부는 과도하게 낮은 점수가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흔히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이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들이 바라는 최소임금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과 비슷했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을 꼽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16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증가해 2023년엔 전체 중소기업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스마트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고 스마트폰 판매점에 출고를 앞둔 기기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주문량이 급증해 하루 평균 50에서 60대가 판매됩니다. 출시된 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모델들입니다. 외관상 새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합니다. 치솟는 디램 가격 상승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중고폰 수요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제품들도 가격이 더 높아질 거예요. 중고폰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능 차이가 크게 있지 않은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1-2년 쓰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게 제일 낫기도 하고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뜰폰이 저렴해가지고 중고폰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3.2% 증가해 신제품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디램 가격을 완제품에 반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줄어들 가능성도. 부품값 상승이 촉발한 스마트폰 가격 인상 기조 속에 중고폰 시장의 존재감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부가 11호 대책 발표 당시 경기 12개 지역까지 3중 규제로 묶자 집값이 오를 곳을 찍어준 것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 됐습니다. 경기 12개 지역 중 3분의 2에 달하는 8곳이 대책 발표 이후 서울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 수지구의 1,2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금은 16억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이번 달 둘째 주까지 누적 4.2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집주인들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여 씨가 말랐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도 세 팀이 나타났어요. 물건 거래드릴 게 없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12곳의 경기 규제 지역 중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 광명시 등 8곳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집값이 뛰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대출이 나오면서도 입지가 양호한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진 겁니다. 정부가 서울 상승세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3중 규제로 묶은 것이 오히려 오를 곳만 찍어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많이 찾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번지는 불안 심리를 잡을 카드는 결국 공급 대책이지만 설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 외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기가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남부지방으로도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2.2도로 올 들어 가장 춥고요. 화천 광덕산도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도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25cm 이상, 호남 서부에 10c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2.2도, 춘천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MBN도 TV와 유튜브를 통해 오늘 재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